안녕하세요. 신시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중상위권 고등학생이 영국 명문대 입학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영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가능합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학생들 실제로 이제 보내봤거든요. 의대도 보내보고 해서 이제 가능한데, 이제 이런 과정을 몰라서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수능 준비하고 재수, 삼수, 사수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인서울 또는 뭐 서울에 그 한국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교 가려고 또는 의대 가려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영국의 명문대학이 사실 한국의 명문대학들보다 이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뭐 비교할 수도 없죠. 월등히 앞서고 서울대는 그 랭킹 이렇게 보면 뭐 물론 랭킹 하는 기간마다 다른데 뭐 40위, 50위권에 있을 때도 있고 심지어 100위권 밖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영국 대학들은 100위권 안에 아무리 못해도 뭐 최소한 10개 정도는 이제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중상위권 학생이 굳이 한국에서 수능을 그렇게 막 새벽까지 하고 주말 없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도 1년이 아니고 한 고등학교 가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아마 길을 몰라서 그럴 것 같은데, 자, 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의 중상위권,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은 뭐 더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근데 중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영국 명문대에 이제 10위권 정도입니다. 물론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따라서 하기 이제 가능한지.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죠. 영어가 안 되면 사실은 뭐 이제 A레벨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수능이 A레벨이거든요. A레벨이 2년 과정입니다. 그럼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레벨의 시작은 9월에 합니다. 매년 9월에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뭐 한 6개월 전이면 3월 이래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늦어도 한 1월, 만약에 올해 뭐 이렇게 어떤 해에 9월에 시작하면 그 해 1월부터는 영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늦어도. 그래서 이제 이 프리 레벨 과정이라는 게 영국에 있습니다. 이제 그 운영을 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들은 보통 9월에 해서 6월까지 또는 1월에서 6월까지 이제 그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영어가 보통 아일 영국에서는 아일츠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토플이라고 하는데 자 아일츠하고 A 레벨에 공부할 과목 이제 위주로 어디 GCS 레벨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 레벨 과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만약 한국에서 하겠다 하면 이제 한국에서 그냥 아이엘츠 준비하면 되죠, 그죠? 뭐 자기가 아이엘츠 학원 다니든지 아니면 개인 레슨을 받는다든지 이거는 학생에 따라 다른데 어 뭐 학생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 아이엘츠 학원을 다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마 수업이 빡빡하게 많아서 A 레벨 공부할 이렇게 미리 좀 공부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줄이고 개인 레슨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물론 상황 따라 다르겠죠. 두 번에서 세 번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A레벨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 좀 시간을 많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준비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IELTS가 A레벨을 시작할 수준이 되면 그게 보통 한 6.0, 5.5면 조금 낮고요. 이제 6.0 정도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 물론 이게 또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문과를 가려면 그래도 6.5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요 점수 되면 이제 9월부터 A레벨을 시작합니다. A레벨을 첫 해를 이제 AS를 하거든요. 그래서 AS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영국에 왔겠죠, 학생이. 그죠? 영국에 와서 A레벨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과목 뭐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 못할 수도 있고 뭐
이제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잘 못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때그때 해결하는 습관이 뭐냐면, 당연히 자기가 뭐 엄청나게 이제 복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도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엑스트라 레슨을 했으라도,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기죠. 영국은 이제 3학기로 되어 있거든요. 세 텀으로 됐습니다. 첫 텀이 이제 9월에서 12월이고요. 두 번째 텀이 1월에서 3월, 세 번째 텀이 4월에서 이제 6월이거든요. 그 텀 중간 끝나는 여기 이제 방학들이 있고요. 텀 딱 중간에 미드 텀이 있습니다. 하프 텀이 있습니다. 축구할 때 하프 타임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프 텀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2주 방학인데 어쨌든 텀 마칠 때마다 텀 마치는 첫 텀에 그럼 첫 텀에 배운 거를 이제 그 모의 시험을 통해서 물론 학교에서 시험 보지만 저는 이제 학교 시험을 보면은 우리가 스쿨 리포트를 받으면 그냥 학생이 점수가 몇 점이고 잘했다 못했다 뭐 이 정도지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점수를 못 받았는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 좀 시험 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의 시험 보고 취약점을 확인 후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방학 때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텀 끝나고 나면 이제 AS 마지막 텀 끝나고 나면 이제 학년말 시험 치잖아요. 그 시험을 기준으로 예상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시험 요때 시험 치기 전에 마지막 텀 끝났을 때 이쯤에 보통은 이제 부활절 방학이 4월 달에 있잖아요. 그죠? 그때 보통 마지막 텀에는 학교에서 수업 잘 없습니다. 그 파스트 페이퍼 보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에 최소 10년권 기출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이 영국의 A레벨 기출 문제는 이제 뭐랄까요? 이게 많이 풀어보면 실제 시험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국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한국 수능할 때 학생들 이제 많이 풀어보잖아요. 모의 문제,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문제 스타일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10년권 보면 성적 향상에 아주 도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회를 마쳤잖아요. 마치면 학교에서 예상 점수를 줄 겁니다. 어떤 학교는 예상 점수를 두 번째 텀 시작할 때 주는데 그거에 따라 이제 예상 점수 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 A레벨을 마치고 나서 여름방학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A레벨 두 번째 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과목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A레벨 첫 해 할 때도 이미 준비했었잖아요. A레벨 첫 해 거를 선행을 자기가 준비를 하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두 번째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두 번째 시작하면 그 대학 원서를 쓰거든요. A레벨 두 번째 해에 첫 텀에. 그래서 여름 방학 때 미리 자기소개서도 좀 완성하고 그냥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이 유튜브에 또 다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캠브리지 옥스퍼드 지원한 학생도 있을 거잖아요. 그 학생들은 또 프리인터뷰 테스트가 있습니다. 각 학과마다. 예를 들면, 캠브리지 경제학에 지원하겠다 하면, 경제학에 TMUA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옥스퍼드에 수학과에 지원하겠다 하면 MAT라는 시험이 있고, 그렇게 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못 보면 이제 A레벨 예상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인터뷰 5% 못 받거든요. 그건 자동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요때 준비하고요. 만약에 의대나 치대 갈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이제 BMAT 6캣인데 예. BMAT은 제도가 좀 바뀔 건데 어쨌든 이런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 시험을 잘 못 보면 앞에 A레벨 예상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때 다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레벨 두 번째가 다시 이제 9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똑같습니다. 앞에 했던 것처럼, 그때 어려운 거 있으면 그때 해결하는 습관들이고, 또 텀 마칠 때마다 모의 시험을 통해서 취약 부분 확인 후에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일단 대학 원서도 지원해야 이제 한댔잖아요. 이때 첫 텀에. 대학 원서가 영국 유카스라고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건데 이게 또 막 그렇게 학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일단 공부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두 번째 해에 끝나고 나면 A-레벨 시험을 보거든요. 이때는 첫 해하고 두 번째 그 2년 과정이잖아요. 2년 과정을 전부 다 이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간 기술 문제 풀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영국은 영국의 학생들은 한국의 학생들처럼 뭐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새벽에까지 막 공부하거나 뭐 주말이 없이 공부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유학 와서도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엑스트라 레슨은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뭐 새벽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보통 세 과목에서 네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공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학생이 집중해서 공부해서 매일 뭐 한 10시까지 저녁 10시 또는 뭐 좀 더 한다음에 저녁 12시 그다음에 주말에는 뭐 조금 뭐 일요일 보통 쉰다고 가정하면 토요일은 이제 학교 수업이 없으니까 자습하고 일요일에 나는 그래도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일요일에 공부 좀 하고 저녁 시간 때는 다 좀 자유시간 가지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중상위권 학생이 최상위권, 영국의 최상위권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뭐 실제로 영국에서도 중상위권 정도 대학밖에 못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하위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획된 공부를 한다면 좀 집중적으로 중상위권 학생이 최상위권 학생 그러니까 대학에 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예. 네,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한국 수능의 70%, 80%인가요? 만 하면 70% 예. 예, 영국 명문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는 뭐 한국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렇게 할 만큼의 공부 양도 안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 중에 한국의 서울의 중위권 학교를 못 가서 탈락한 학생이 이제 영국에 또 중상위권 대학에 와서 또 세계적인 학생들과 또 학교가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매달리지 마시고 예. 세계적인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판에 저희 CC가 도움을 드릴 테니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